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확실히 산타 랠리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국채 수익률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주요 기술주들이 힘을 내주니까 좀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프닝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해서 미국채 예. 수익률 이렇게 추이를 소개해드립니다만 네. 미국채 수익률 오르고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는 또 오르고 있고. 네. 근데 며칠째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난 FMC 충격을 갖다가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겪었으니까.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들고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예. 지금 거래량이 말해주다시피 사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점 휴업. 왜냐면 또 미국은 지금 많이들 휴가 가셨잖아요. 많이들 휴가 갔을 예, 거고. 휴가 갔으니까 예. 이때 쉬어야죠. 예. 아니 홍콩도 오늘 조기 폐장하잖아요. 맞아요. 아시아장 중에도 오전만 하고 예. 일찍 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나 올랐으니까 또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기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또 못 배웠었는데, 예. 예,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줄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간밤 뉴욕도 뉴욕이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우리 한 2주 사이 뵙는데요.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하시면은. 일단 파월은 파월했고요. 파월은 파월했다. 트럼프는 트럼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네. 미국장이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표가 워낙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견고한 어떤 자국 기업 내, 그러니까 미국 기업 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 정도까지 시장에 충격을 줄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달라진 어떤 코멘트는 딱 하나입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인하를 하게 되면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2회에서 3회가 아니라 2회만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 단어의 어떤 맥락 차이 하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크게 출렁거리는 게 맞나 싶은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어떤 빌미를 가지고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월마트, 코스트코, 내부 소비재 그리고 이제 플러스 테마부터 가지고 양자 컴퓨터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FOMC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밀릴 수 있었던 더욱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지금 미증시의 펀더멘탈 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복을 빠르게 하진 못했지만 이 거래일 만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 그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증시의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저는 회복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1월 중순부터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나온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제는 지표가 크게 의미는 의미가 없을 없다. 것 같아요. 예.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래가 조금 한산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 이제 이 마이크론이 보여줬다시피 네.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돈 잘 네, 버는 거 네. 그건 이미 주가에 선반영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잘 벌 거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예. 미국 증시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AI 관련된 반도체 칩 쪽은 괜찮은데 이 그렇죠. 레거시 쪽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은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만약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레거시에 대한 규제 이 이야기만 나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안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안 좋을 수 있었겠죠.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나름 조금은 이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네.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에 왜 SK하이닉스만 나오지 했었던 그 불안감을 잡아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브로드컴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원한다라고 하죠. HBM4입니다. 예. 예. 그런데 HBM3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과연 이 브로드컴의 네. 부름에 좀 네.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뉴스에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은 SK하이닉스인데 그러게요.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반도체 IT에 과감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급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네. 대신에 환차손을 좀 감내하고서라도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았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역설적으로 SK하이닉스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중소형주와 소부장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은 기업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는 느낌이 오는데 중소형주라 하시면 소부장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소부장입니다. 또 하필이면 중소형주, 소부장 쪽이 중소형주가 많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내용은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어때요?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모처럼 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또 단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요인은 딱 하나죠. 네. 원달러 환율이 잡히고 환율, 있지 않는 네.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봐야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시장은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 좀 있었던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렇게 반등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환율은 높고 또 여기 환율에서도 오늘도 지금 약간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과감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그 하위단에 같은 밸류 체인에 좀 엮여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 쪽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IT 쪽을 보실 때 HPS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유독 외국인들이 네. 어제 이제 종가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많이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끝까지 혹은 강하게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기관도 샀네요. HPSP는. 예. 외국인들이 요즘 최근에는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 걸 본 기억도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예, 하다못해 한 2, 3일만 이렇게 바짝 한번 사는 모습을 보여도 조금 뭐가 달라졌나 싶은 생각을 한번 자세 고쳐잡고 한번 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해박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달력 딱 넘기고 새 시작해서 외국인 어떤 동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11월 중순 그리고 11월 말부터 계속 저희가 12월 되면 나아지겠지. 12월 중순 되면 이제 산타랠리가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서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해가 바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게 되면 그때는 반등을 좀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진 않겠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보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이끌 만한 대형 기업들이 본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2차 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대형 기업들이 그들의 어떤 본업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장 어떤 이상적인 좀 흐름을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본업에서 이제 개선 이야기가 같이 함께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1월 달에도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질문이 네. 뉴욕 증시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네. 연준이 어쨌거나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좀 또 변환했잖아요. 딴 거보다 그 파월 의장 입에서 그리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중립금리가 뭐 중립금리까지 중립금리. 가까워졌네 뭐 뭐네 아직도 이런 소리 중립금리 얘기 나오고 나면 꼭 시장이 이렇게 색깔이 그렇죠,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FMC 여파는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은근히 좀 시장 안에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2주 뒤면 트럼프 2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스트롱 바이에 대한 좀 투심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네. 대신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예.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투심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과 연초까지는 우선은 저는 미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이야기하고는 좀 별개로 여전히 그냥 매수에 대한 스탠스가 더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트럼프 2기 출발하기 한 3, 4일 전 거래일부터는 다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좀 우리에게 불편한 건 뭐냐면 할까 말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네.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직전에 오면 일정 부분은 좀 꼭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도 겁나지만 요새는 머스크 입도 무서워요. 지금 특별하게 부연 설명이 없이 연준이 네. 터무니없이 인력 과잉이랍니다. 이 진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갔는데 연준까지 자를 모양이야. 그 구조조정 하겠다고. 참. 뭐 대봐야 알죠, 그거는. 대봐야. 예. 저는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이제 국내 증시 뭐 반도체 쪽 최근에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과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여전히 미국 쪽 아니에요? 일단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이제 주고 싶은 게 몇 기업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네. 싶어요. 특히나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예. 사실 고점 대비 얼마만큼 이제 밀려 내려왔냐 체크를 해보면 6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미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하거나 가속기 시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1위는 한미반도체이고 2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기업 네. 노이즈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로 조금 양분됐던 수급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한미반도체로 좀 수급 쏠림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한미반도체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보다 일단 부품 쪽을 이제 부품 소부장을 쪽으로. 좀 본다면, 예. 근데 제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시고 예. 그냥 나는 빅테크 기업을 보겠다. 그러면 예. 당연히 브로드컴을 좀 먼저 봐야 되긴 하겠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 저 종목 뭐 좋냐 안 좋냐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중에서는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최선호주로 이제 엔비디아를 꼽긴 했는데 브로드컴도 지금 기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이게 이 빅테크라든지 테크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를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브로드컴이 지금 부지런히 올라가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한번 구도를 보면 결국 삼성전자 못 따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테크 기업들은 정말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결 그대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선은 주인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 하이단에서 브로드컴이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근데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들어가느냐, 브로드컴을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거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브로드컴 살 바에 한미반도체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증시에 힘 좀 보태 주십시오. 아니 엔비디아 말씀 난 김에 네. 이거 우리 진짜 미국장 하시는 분들 뭐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도 140불 공방인데 어제 이제 한 3.7% 올라서 종가가 139불 67센트, 140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최근에 한 달 전에 한 150불 찍었고요. 152불.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엔비디아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30~30%가 가능하냐 이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네. 일단은 예. 난 올해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은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미증시는 굉장히 담백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더 갑니다. 담백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면 더 가지 않고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네네. 많거든요. 근데 네. 미증시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아무리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론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오는 좀 시장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SK하이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5년 제품까지도 지금 완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6개월 일찍 앞당겨서 또 빠르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매출 공백을 느낄 만한 지금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호퍼 다음이 블랙엘 루빈 이렇게 그쵸. 되죠. 예. 그 사이에 만약 발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중간 사이에 지금 매출 공백이 없이 빽빽하게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수요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엔비디아를 샀을 때와 지금 엔비디아를 살 때의 비중은 좀 달라지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100주를 엔비디아를 샀다면 이제는 100주는 다 못 삽니다. 뭐 30주, 20주.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주가의 위치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지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포모 현상 나중에 또 시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 또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시각의 뷰 자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지금 기대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엔비디아도 큰 틀에서의 변동성이 없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앞서 저희가 그 이수페타시스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이게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이제 제이오를 인수하려다가 지금 유상증자가 2번 반려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이오 호가 움직임은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은 지금 물론 허수가 많긴 네, 합니다만. 허수가 좀 많아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이스페타시스의 행동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오늘 제이오가 사실은 상승할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상승할 만한 요소는 없이 지금 아니 이스페타시스 호가도 좀 이상하고. 네, 이스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지금 호가는 저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저 가격에 물량을 내놔도 저렇게 집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수량이 거의 이제 맞아요. 없다라고 예, 좀 예, 보시면 될 예. 것 같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스페타시스는 거래량이 좀 많아서 네. 이스페타시스만큼은 그래도 동시효과 마지막까지는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이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허수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선 제이오 인수 무산이 주주 입장에선 좋을 수 좋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이오는 아닌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스페타시스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오늘 좀 봐도 괜찮다. 하지만 저희 철칙은 한번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깬 기업은 또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고 한 번 더 속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 말고 와 이스페타시스 과감하게 그래도 좀 결단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 움직임이 네. 지금 상한가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긴 하네요. 확실히 네. 유중 2번 반려됐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주주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식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씁쓸한 게 예. 반려됐다고 해서 상한가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주주 입장에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제이오 인수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상한가를 갈 그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식의 상한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정치인 테마주 상한가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어제 상한가 종목 중에 궁금해가지고 어떤 거요? 우리 저기 뭐야 김재성 본부장은 뭐 챗GPT시니까 네. 그냥 입력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두 개인데 네. 그 알맥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네. 삼천당제는 또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예.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2022년, 2023년도부터 이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4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예. 여기서 임상 3상을 완료한 기업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3가지 기업인데 셀트리온과 바이오 에피스, 삼천당 제약 중에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 쪽 기업, 그러니까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기업과 소송에 좀 붙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유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미국이 중요하냐면 전체 아일리아 시밀러의 시장 규모는 약 14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호. 그런데 이 중에 10조가 미국 매출이에요. 그래요. 그 외에 이제 나라에서의 매출은 4조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누가 더 미국에 빨리 진출을 하느냐가 포인트였는데 예. 그 부분을 어제 삼천당 제약이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해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상한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주가의 위치도 타이밍이 좋았죠. 보통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이면 네. 이거 왜 올라? 이거 뭐 때문에 오르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그 전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가 좀 붙어 있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가면 지금 이제 주봉 구조가 같이 섞여 있는 옵투스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도 같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꼭 관심 있게 좀 보시는데 문제는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추후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맥도 질문 주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알맥. 알맥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관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 그리고 이제 CCUS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CU는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뽑아서 재활용하는 것은 이제 CCU라고 하고 그리고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뽑아서 다른 쪽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CC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CCS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네. 그걸 뽑아서 저장을 하는 곳도 많고 또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움직일 배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또 알맥도 이쪽도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입을 좀 탄 거죠.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테마적으로 보기보단 전 세계의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추세 자체가 탄소 포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자유로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알맥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제가 봤더니 그래서 단기 테마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 CCUS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드. 탄소 포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수산화칼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수산화칼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게 바로 유니드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동안의 주가는 왜 못 올라갔느냐? 당연히 이 수산화칼륨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들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이 수산화칼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니드가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탄소 포집하고 네. 전기차 회사에다가 전기차 회사와 무슨 비밀 유지 계약을 했다. 전기차에서 무슨 탄소 포집할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배터리 돌리는 전기차인가? 전기차 기업들도 각자의 나름 또 생존 전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뭐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탄소 포집에 조금 더 뭐 특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계사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네요. 테마 성격이 짙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442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8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800원, SK하이닉스가 1.4%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2천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3,500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네이버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좀 큰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7,400원 그리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900원. 삼천당자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천당자에게 안과 질환 치료제죠. 아일야 시밀러가 미 독점권을 이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으로 호가가 집계되고 있죠. 자, 그리고 휴젤은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6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오늘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9,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1% 상승 예상되네요. 신성 델타테크도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0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뭐 일단 양시장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뭐 개별 종목 장세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겠죠. 지금 뭐 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호가 분위기 또 괜찮아 보이네요. 예. 아유, SK하이닉스 20만 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페이스로는 한참 걸리겠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6만전자 소리도 다시 듣고 싶은데 그렇고 어제 너무 달려서 그러나 미국장 뭐 간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니 어제도 보니까 조선주가 좋더라고요. 아 좋죠.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아는 게 막연해요. 공부를 막 깊이까지 못하니까. 네. 뭐 미국의 삼박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조선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중공업체들한테.
일단 지금 조선주들의 가장 큰 강점은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주잔고거든요. 수주잔고. 네, 수주잔고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주잔고를 볼 때 몇 척 몇 척 이 수주를 했다라는 숫자보다는 예. 이제는 어떤 배를 수주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네. 돼요. 어떤 배? 그러니까 벌크선, 컨테이너선처럼 예. 마진율이 적은 배 이제는 아, 필요 없거든요. 사실 고부가 도크가. 가치선. 그렇죠. 네.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지금 네. 우리 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량보다는 어떤 배를 지금 수주를 하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기술이 좀 안 좋을 때는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분명히 배를 팔 때 우리나라 브랜드를 쓰지만 안에 내용은 일본제 엔진들이 많이 탑재가 네. 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죠.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 만드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배에 우리나라 엔진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만약 중국에서 몇 척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수주 못했네 안 좋다 이게 볼 게 아니라 중국이 수주를 해도 이제는 거기 안에 우리나라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조선 쪽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중국 대비로도 지금은 선적 그 선박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미국 내의 다수의 조선사들이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뭐 건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실적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이제 살리려고 하냐 봤더니 결국 우리나라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MRO에 대한 이야기도 그게 이제 보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 지금 참여를 계속 이제 독려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지금이라도 보는 게 맞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안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한화 엔진. 한화 엔진. 보통 이제 조선하면 한화오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엔진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플러스 이제 피팅 밸브류도 대한고래 테마니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묻어서 먼저 움직인 쪽이 있는데요. 거기와 이제 조금 거리가 먼 쪽 HD 밸류 체인의 어떤 피팅 밸류 기업은 KSP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요? KSP. KSP. 네. 이쪽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목명이 좀 생소해서. 네. 예. 아니, 왜 조선기자재 그런 것도 말고 많잖아요, 사실. 뭐 보냉제도 많고 많잖아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럼요. 네, 일단 예. 뭐 LNG 쪽을 보면 한국화봉이랑 이제 동성화이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익숙한데 네. 앞서 KSP가 제가 좀 약간 생소해서. 네, 예. 일단 뭐 이 기업들은 영어 약좀 알고 그냥 회사 이름을 그냥 듣는 순간에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게끔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KS 이걸 또 한글로 쓰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보냉제 쪽도 이제 쭉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인 이제 세진중공업이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네, 이쪽을 가장 많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이거는 좀 국내 증시 쪽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미증시 쪽에서 팔란티어 테크 한참 이슈였잖아요. 국방하고 AI. 네. 그리고 이제 안드릴은 사실 이제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부 매출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AI 국방 쪽 관련된 기업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긴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국방 플러스 지금 AI 플러스 지금 12월 달은 드론이라는 테마가 드론. 더 붙어야 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방산 3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있는데 올해 순위가 이렇게 1, 2, 3위였다면 다가오는 순위로는 이제는 LIG 넥스원이 오히려 다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3사 중에 드론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쪽이 지금 LIG 넥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저는 LIG 넥슨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11월과 12월 달 드론 부품사들의 수출 네. 데이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온테크라든지 이런 드론 부품사들까지도 이제 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중소형주까지 보시기에는 아마 지금은 좀 어려움이 네.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하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빅테크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6종목이 좀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산타 랠리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2,450포인트, 코스닥도 0.56% 올라갑니다.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합니다. 53,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17만 1,6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0.4% 올라갑니다. 36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중이죠. 95만 4천원. 현대차도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5,500원. 기아는 0.3% 떨어지네요. 10만 600원이고 셀트리온 강부학권으로 19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4만 4,600원. KB금융도 올라가죠. 8만 7,400원. 네이버가 0.2% 상승하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진 오늘 오랜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2.5% 상승.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2.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28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 상승합니다. 11만 5,500원. HLB도 1% 상승 중이죠. 6만 8,400원. 에코프로 0.3% 올라갑니다. 6만 3,300원. 삼천당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4.5% 강세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재는 좀 떨어집니다. 27만 9천, 28만 원. 그래도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9만 8,400원이고 클래시스도 올라가네요. 4만 9,300원. 리노공업도 1% 상승 중이죠. 19만 6,900원. 엔캠 2% 이상 올라갑니다. 13만 8천원까지 지금 올라가네요. 어제도 6% 올랐고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아무래도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 움직임 좋습니다. SKC가 0.8% 상승 중입니다. JNTC가 4.9% 올라가면서 2만 550원, 그리고 필옵틱스도 3.5% 상승 중이고 HB테크놀로지도 1.4% 상승하면서 2,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C캠도 지금 3% 상승 중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3만 100원으로 1.5% 올라갑니다. 캠트로닉스도 2% 올라가고요. 삼성전기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태성, 기가비스, FNS테크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7% 강세입니다. 5만 2,300원이고요. 에이직랜드도 3.6% 상승 중입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네페사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CXL 관련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도 흐름 좋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7% 이상 올라갑니다. 1,280원. 그리고 엑시콘도 상승 중이고 오킨스 전자도 2.6% 올라갑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9,950원이고요. 파두도 2.4% 상승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가 좀 올라가네요. 지금 수성 웹툰이 13% 급등하면서 5,760원이고 Y랩, 조이시티도 지금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HBM 쪽도 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뉴로모피,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HBM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 말씀드렸던 HPSP도 오늘 1.4% 상승 중이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윙도 지금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어제 개인 매도를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46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5억 원, 1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29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3억 원, 6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달러 강세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50전 하락한 1,45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아가지고 네. 그 반도체 섹터 흐름은 좋아요. 아니 지금 쭉 훑어주신 저 종목들의 상승률로 봐서 왜 지수가 이거밖에 못 오르나 싶네요. 그러면 잔잔한 것들이 다들 빠지고 있나? 다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1%, 2% 이런 식으로 시총 네. 큰 종목들이 오르는데 네. 지수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그렇죠.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시장이 또 지금 보니까 좀 음봉이에요. 네, 예. 예, 좀 윗꼬리 달고 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들 일찍 귀가하셔서 케이크 자르고 크리스마스 이브. 홍콩처럼 조기 폐장하는 마음으로요? 예. 아니 이게 왜 금년은 그런지. 아니 일요일 저녁에 매일 이렇게 꽉꽉 방이 차는 제법 큰 저희 동네의 그 무슨 백숙집에 백숙이요? 저희 팀만 있는 거예요. 이 연말에. 그리고 요즘. 어제는 또 빈다이가 없어서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되던 그 당구장에서 아주 황제 당구를 쳤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놀아요 이제. 왜 이러지? 금년에.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체감 경기가 거죠. 안 좋고 예. 심리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런가 예. 싶기도 하고.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잘 안 나잖아요. 예. 예. 금년에 연말 모임 좀 가지셨어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되게 친한 사이 아니면 가고 싶지도 않죠.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네. 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미장하시는 코인 갖고 분, 계신 분들. 국내 증시 하시는 맞아요. 분, 이 세 부류가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같이 만났다가 좀 한쪽은 굉장히 박탈감에 힘들어질 수가 있겠네. 저는 경기도 경기인데 확실히 나이 드니까 만사 귀찮아서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집에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 외국인 어제 좀 순매수 보여줘서 좀 오늘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선물에서만 좀 사고 이제 국내에는 좀 1월 달 넘어가야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금은 약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앞서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지금 종목군들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그동안 밸류업 혹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생각보다 조정이 좀 폭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만 하다가도 지금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움직여야 할 쪽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은 그래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CXL, 유리기판, 그러게요. 이런 종목군들이 왜 움직여?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한쪽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좀 돌다 보면 그래도 이제 투심이 한 번에 확 살아났을 때 악성 매물들을 좀 덜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에 저는 이 흐름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거래가 한산한 상황이라서 이제 본 게임이 우리가 쉬고 와서 다음 주 네. 혹은 이제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전략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안 했던 포트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월 만약 첫째 주에 수급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종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뒤늦게 막 올라오는데 드론? 드론,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IM, 코콤. 근데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네. 미국 그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드론기도 유인이 아니라 다 무인 드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예.
이게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드론 이야기 잠깐 드론, 드렸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그 수출 데이터들을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제가 이제 앞서서 가장 대장주는 LIG 넥슨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온테크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네온테크가 지금 보면 오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네. 최근 한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계속 자리를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실린 양봉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 그 거래량에 걸맞는 지금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드론 관련주들을 보실 때 네온테크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할 겁니다. 맞아요. 드론 하면 예.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이제 공식이 아무래도 좀 성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네온테크보다 이 드론 매출에 대한 그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 상승한 것 대비 또 거래량도 좀 얕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은 네온테크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방향성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국방의 접목이 되면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용을 많이 감축시킬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두고 드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테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테마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한 1년 뒤에 네. 전력기기처럼 드론 관련주들의 시세도 저는 그러니까. 기대해 볼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주들이 어제 정용진 회장 이제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장남하고도 오랜 시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대화를 나눴다 네. 하는 그걸로 귀국한다는 소식에 아침에 뜬 게 다네요 그게. 만난 것은 좋았으나 시간이 너무 짧았다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뭐 당장 어떤 기업 가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재료에 빨리빨리 이게 막 빛의 속도로 그거 하니까 아니 근데 뭐 당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내년을 길게 생각해서 이게 보면 방송에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조선 어떨 때는 2차 전지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또 엔터엔 방산 뭐 이래 하는데 이제 로봇하고 네, 게임하고 네. 엔터 이런 거 이제 다시 또 언급 안 할 거예요? 이제 로봇은 아예 아무도 언급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CES가 다가오기 때문에 로봇이 키워드로 올라올 때는 됐어요. CS라뇨. CES 이제 2025. CES. CES가 CES. CES. 2025가 이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키워드들도 솔직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시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은 그들의 시청에 맞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100점짜리 뭐 시험지를 갖고 와야 그래야 이제 보는 거지. 지금은 계속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좀 소외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게임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이제 제가 계속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쪽이 엔터 게임이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쪽은 단순히 지금 신작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충분히 트럼프 2기 때 마지막까지 그래도 수급의 어떤 안식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VR, AR, XR 기기를 계속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사실 학생들 공부 안 할 겁니다. 이거 쓰고 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영화랑 컨텐츠를 보거나 그렇죠. 게임을 하거나.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있을만 하면 계속 좀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말에는 뭐 저기 피부과도 안 가고 뭐 안 합니까? 왜 미용기기는 또 요새 언급이 안 됩니까 또? 근데 파마 리서치를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몇 종목에 몇 종목. 수급이 없으니까 원래는 파마 리서치 가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다 따라가는데 요새는 파마 리서치와 휴메딕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가는 쪽에 조금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김 본부장님도 관리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 저 혜원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네. 어제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하고 해운주 얘기를 좀 해운주. 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실적을 그러니까 1분기 걸 다 땡겼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내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4분기는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해운주 오늘도 흐르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어제 그분도 네. 내년은 좀 별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물동량을 한 번에 다 땡긴 맞아요, 것도 그 얘기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고환율과 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해운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야지만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운임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고 또 운임비가 내려가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의 담합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운사들이 어떻게 보면 업황 환경은 지금 좋은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에 대한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적이 내년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부님 짧게 요거 하나 평소 궁금했던 거. 지금 이제 배당 뭐 26일까지 사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 샀다가 네. 배당 받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끝나면 배당락이 하고 주가가 또 배당 받은 만큼 감안해서 빠지잖아요. 네.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그러면 딱히 뭐 배당이라고 뭘 움직일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는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싶으면 금융주를 계속 투자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투자를 하지 않다가 이제 이번 주에 뭐라도 하나 살까 하면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뭐 배당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말 배당보다도 이제 연초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와서 뭐 배당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너무 막 딱히 크게 뭐 플러스 신경 쓸 마이너스 건 없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